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함안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까지 협조 문서를 보내서 이 피해 유학생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단속 반원들로부터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유학생은 닷새 동안 출입국 사무소에 갇혀 있었고 뇌진탕 증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경찰도 이 단속 반원들에 대해 독직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유학생과 단속 반원들의 합의를 위해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만한 해결과 공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 최근 법무부 창원 출입국 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보낸 협조 문서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측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유학생과 만났고 고소 취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인의 형사사건에 왜 기관이 개입을 합니까? 기관은 기관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걸 막고 자기들의 그 감독 책임을 통감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측은 유학생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만남이 필요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합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직원의 심각한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서서 피해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합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합의를 적용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80여 명. 징계를 받은 법무부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 지역 최대 시내버스 업체의 채용 비리 의혹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임원과 노조 간부가 비리를 폭로한 버스 기사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시내버스 노동조합에 입사 추천을 대가로 뒷돈을 줬다고 폭로한 기사는 지금까지 27명입니다. 이들은 해당 버스 회사의 노조 지부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투가 잡혀버리면 이거는 바로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징계격이 길어진다든지 그걸 한 두 번 받게 되면 강제해고도 가능하죠. 이들이 입사 대가로 노동조합에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뒷돈의 규모는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십수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건데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사측 임원이 문제를 제기한 기사에게 경찰 조사 무마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조사를 받지 말고 만일 조사를 받을 때라도 그런 거 없다고 좀 그렇게 해라. 노동조합의 간부는 비리 폭로 기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가 해당 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75억 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창원시는 창원 지역 시내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업무 추진비를 결혼과 장례식 등 경조사비로 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경조사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는 곳이 있는데 이해할 측면이 있다는 반면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김해시는 직원 경조사비로 2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직원에게 시장도 부시장도 부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경우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와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세님이나 부처님이 집행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진주시도 2015년 많게는 100만 원을 쓴 달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시도의회 대부분이 현재 경조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시의원 모친상에 5만 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사천시는 시의원의 생일 선물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매달 평균 수십만 원씩 쓰고 있는 경조사비.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문화상도 그렇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어떤 의미의 그런 서로의 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조사비 집행 범위가 제한돼 있고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일관장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해야 되는 관서 운영으로 볼 수 있겠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조사비에는 공사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사적으로 남발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 공금을 지출해서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이 세금을 쓸 수 있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건 아예 금지시키는 게 대내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어지는 업무 추진비. 이 가운데 부조금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 개회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최고 시설을 갖췄다는 창원 국제사격장.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계 특급 사수들의 짜릿한 명경기가 펼쳐질 창원 국제사격장. 이대환 기자와 미리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창원 국제사격장을 둘러본 국제사격연맹 라냐 회장은 경기장 시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2년 지금 자리에 들어선 창원 사격장. 6년 전 세계사격 선수권 창원 유치가 확정되고 창원 사격장은 대대적인 개조에 들어갑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380억 원. 기존 3개였던 클레이 사격장을 2곳 더 확보하고 100명이 동시에 공기총을 쏠 수 있도록 10m 사대 확장은 물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50m 러닝 타켓 경기장을 신축하면서 국제 경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표적 감지와 무기고 총기 출납도 전자동 시스템을 갖춘 상황. 창원 사격장의 장점은 무엇보다 세계 유일 도심 속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아주 가깝게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훌륭한 사격장입니다. 300m 사격장은 해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기존 250m 군 사격 연습장을 50m 확장했는데 해군은 대회 기간 관람객들의 편의까지 협조할 계획입니다. 사격 대회 기간 중 경기 관람을 희망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별도의 출입 조치 없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이번 대회가 끝나면 2019년 사격 월드컵과 2020년 도쿄올림픽 훈련 캠프 유치를 통해 재활용한다는 계획. 또 일부 시설을 서바이벌 사격장으로 고쳐 이색 관광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진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이고 소통위원회 구성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갑자기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면담을 거절했던 시민단체에 뒤늦게 연락을 하는 등 소통 행정을 추진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브리핑룸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진주시는 다음 달 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갑자기 예고했습니다. 그래도 한 2달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중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좌 장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요청한 시장과의 면담이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진주시는 부랴부랴 해당 시민단체에 다음 주에 만나자며 연락했습니다. 정작 만나자 할 때는 안 만나주고 중요한 결정 다 해놨고 뒤에 만나면 뭐 있겠습니까? 진주시가 선별 소통하는 시민과의 데이트도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꿉니다.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럼 신청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소통, 선별 소통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진주시. 뒤늦은 소통 흉내에 진정성이 없다는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젯밤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는 곧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정도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안개도 짙겠습니다. 특히나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기 때문에 빗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 정도 내려가겠는데요.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29도로 30도를 약간 밑돌겠고 그 밖에도 3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창원의 최저 기온은 22도, 낮 기온도 2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이후로 기온이 다시 오르기는 하지만 30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고성 23도, 창원과 김해가 25도를 가리키고요. 반대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0도에 약간 못 미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상으로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와 동시베리아 상공회의소가 경제발전과 우호 친선을 강화하자는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기계산업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서부경남 첨단기계 미니클러스터가 발족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 마케팅 교육을 엽니다. 경남은행과 창원 진해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세라믹 산업을 지역 성장을 이끄는 첨단 주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항공과 조선, 기계와 자동차, 나노 산업에 세라믹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진주 혁신도시 세라믹 기술원과 창원의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과 함께 세라믹을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 불황 여파 등으로 거제 지역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5년 혼인 건수가 2,200여 건에서 지난해 1,500여 건으로 30%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지역의 출생아 수도 2015년 3,500여 명에서 지난해 2,600여 명,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1,2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김해 안명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개장식을 했습니다. 어제 개장한 어린이 놀이터는 나무를 주제로 한 것이며 내일은 양산 서창초등학교에서 치즈랜드 놀이터를 개장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새 놀이터에는 주제와 놀이기구, 모형 등의 어린이들의 제안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공무원 58살 최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 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으며 원심 판결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